혁신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투 글로벌센터의 송혜성 변리사입니다. 본투 글로벌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온라인 지식재산 세미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권희선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의 권이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인가요? 지금은 컨텐츠 시대이고 저작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저작물이 회사에서 일하는 과정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창작에 관여한 사람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상 저작물에 관해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직무별명 제도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즉, 시, 소설, 논문 등의 어문 저작물은 물론 음악, 미술, 사진도 모두 저작물에 해당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나 지금 바로 이 유튜브 영상물과 같은 영상 저작물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을 하는 순간 바로 권리가 발생되는데 이는 특허권이나 상표권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등록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데 반해 저작물은 글이나 음악 등이 창작된 순간 바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은 저작자, 즉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고요. 물론 나중에 양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뒤에서 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고 이것이 회사 명의로 공표될 경우 제가 아닌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텐데요. 각각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획하고 직원에게 지시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유튜브 영상도 회사 차원에서 이런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하긴 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주제 선정이나 내용은 다 제가 알아서 준비한 건데요. 그럼에도 회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 저작물 작성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기획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는 이 영상이 회사의 기획하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대체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반드시 고용관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위 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고 개발업자가 이를 개발한 다음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개발업자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즉 주문자의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약정에 의해 권리 귀속 관계가 정해질 텐데요. 약정이 없으면 개발업자가 저작권을 갖겠지만 많은 경우 주문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즉 그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 직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여야 하는데요. 업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게임 회사에 일하면서 캐릭터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정 게임 캐릭터를 개발한 경우라면 이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반면 제가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캐릭터 관련 업무는 전혀 맡고 있지 않은데
어느 날 개발 중인 게임을 보면서 우연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집에서 근사한 캐릭터를 디자인해 보았다면 이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일은 격리 업무이지 제가 게임 캐릭터 개발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경우 만일 회사가 제가 만든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실제 게임에 쓰고 싶을 경우에는 저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거액의 대가를 요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저작물 작성이 내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요건은 법인 등의 명의로 저작물이 공표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영상물도 유튜브에 업로드되면 공표되는 것일 텐데요. 본투글로벌과 법무법인 세종의 명의로 공표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작성자, 즉 변호사 권이선도 함께 표기가 됩니다만 작성자의 명의가 법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재된 경우라면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성질상 공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와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인 직원을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었다면 저작권은 직원에게 귀속됩니다. 아쉽게도 이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저는 회사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회사의 기획하에 그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회사 명의로 공표하는 경우 이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며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모두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상담 사례집에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을 퇴사 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요. 업무상 저작물의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 이직하면서 경력기술서에 자신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 전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업무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목적과 이용의 범위 등을 저작권자인 회사에 밝히고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회사가 저작자가 되고 일체의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므로 실제 창작 행위를 한 직원은 특별히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일이 직원의 업무인데 바로 그 일하라고 월급 주는 건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직무방면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청구권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무발명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근본적인 개념은 업무상 저작물과 비슷한데요. 업무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그 일 하라고 채용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다가 발명한 것이 직무발명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개발팀에서 개발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회사 장비와 비용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정말 좋은 신약을 개발한 경우에도 발명자인 직원은 발명자로서 발명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직무발명에 대해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다만 사용자는 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대조적입니다. 발명진흥법이 이와 같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고로 직무발명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고 반면 미국은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에 비해 업무상 저작물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살짝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입법 정책적 목적이나 저작물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하급심 판례 사안 하나를 간단히 소개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은 원고가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피고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였던 사안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서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 감독 겸 안무가로 일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발레 작품들은 피고가 원고의 피고용인으로서 저작한 것이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공연 기획자와 프리랜서의 관계로서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며 창작자인 피고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업무가 진행된 경위, 업무 내용,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업무 종료 후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역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고 직무 발명과도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투 글로벌과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지적재산 온라인 세미나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